네, 그러면 마켓 시그널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5월 한 달 내내 증시가 좀 힘들었습니다. 6월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인지 그동안 5월은 증시가 계속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왔다면은 현재 시장 시그널 좀 달라졌나요? 예, 한 단계 정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시그널 형성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일단 1차 시그널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 바닥은 일단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 단지 이제 V자 상승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는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S&P 500을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요. 제가 4,100선 안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4,100선을 훌쩍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일단 기세 좋게 올라왔고 했기 때문에 요번에 나왔던 바닥 정도는 지켜주는 흐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좀 되죠. 단지 이제 여기에서 위쪽에 보면은 뭐 4,200도 있고 4,300도 있고 S&P 500 기준으로 100포인트마다 저항선들이 계속 있습니다. 특히 이제 4,300선의 저항대는 상당히 좀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옆으로 그려놓은 파란색 선 이런 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벽이에요. 저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특별한 정말 특별한 호재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은 또 이제 매물을 맞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4,200 정도에서 매물을 한번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적으로. 눌렸다가 또 뭐 눌린다고 해서 뭐 저점을 깰 것 같지는 않고요. 눌렸다가 또 다시 반등이 나오는 형태.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이 상당 기간 인제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제가 옆으로 그어 놓은 저 파란색 그 선 있죠. 그 선을 뛰어넘을 때까지 아마 횡보성 흐름을 보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좀 해 봐야 되겠고 단지 인제 저점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인제 시장 심리는 좀 많이 개선이 될 거고 종목별로는 이제 살살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형태 결국에는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것들을 쪼끔 더 더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S&P 500의 차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유가라든가 유가도 지난번에 한번 고점 달성 이후에 빠져서 지금 옆으로 횡보 중이고 또 미국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고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어제는 또 큰 폭으로 또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다시 신고가를 쓰기에는 쪼끔은 좀 이제 힘이 좀 부족한 어떤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S&P 500이 저렇게 강하게 이제 뛰어오른 데는 인플레이션의 인제 고점 징후가 나타났다. 2달 연속해서 인제 PCE가 그 감소됐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잠깐 좀 그림 좀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선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보라색 선을 보세요. 보라색 선을 보시면은 PC 디플레이터입니다. 그 선을 보시면은 그 선이 그 보라색 선이 지금 쭉 올라가다가 살짝 지금 이제 좀 둔화되는 어떤 기미가 있어요, 요 근래에.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뭐 고점을 찍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쪼끔 그 너무 신호가 좀 짧죠. 그래서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인제 이것이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고점을 찍으면은 좀 빠질 여지가 더 크지 여기서 다시 한번 뭐 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갈까. 전 세계적으로 전쟁도 이미 났고 그리고 공급망 이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계속 가지고 이슈가 인제 상당 기간 되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PC 같은 경우에 이제는 고점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제 그 가깝게 지금 그 다가온 게 당장에 인제 6월 초에 뭐 CPI라든가 각종 경제 지표 발표가 있죠. 인제 그런 부분들에서 인플레이션이 과연 잡혔는지 또 소비는 튼실한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제일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 실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잠깐 준비했는데 선진 시장의 연도별 EPS 증가율 컨센서스 추이입니다. 이걸 지금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보시면 내년도 2023년도에 대한 올해 진한 파란색 선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예, 근데 2023년도에 대한 EPS 증가율 컨센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 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중기적으로는 많이 가지 못한다. 오히려 시장이 더 약해질 우려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둔화가 되고 오히려 고개를 좀 드는 그런 형태를 보여줘야만 아무래도 시장이 힘을 좀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은 나오지만은 이렇게 지금 경기 전망이 좀 불확실하고 특히 중기적인 경기 전망이 좀 불확실하고 이벤트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V자 반등 얘기는 좀 하기 힘들고요. 한 4,200 정도에서 눌렸다가 눌릴 때도 급하게 또 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급락이 또 막 2% 정도의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위로도 아래로도 열려 있다는 거. 단지 저점은 깨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정도로 지금은 좀 시장을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장 분위기에서 한 단계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여전히 기술적인 반등 국면의 연장선상에 있고 또 한 번 더 눌렸다 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엿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시장의 관심이 좀 이동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서 경기 침체 우려에서 기업들의 실적 둔화로 좀 이렇게 시장의 초점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데서 계속 또 실적에 포커스 맞춰서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지 간밤 미증시에서 휴장이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었잖아요. 오늘 장에서 또 시그널 어떤 부분을 맞춰야 될까요? 예,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뭐 내일이 우리 시장 휴장일이기 때문에 큰 어떤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횡보성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 미국의 이민이 나스닥이 좋아요. 0.7% 이상 상승 중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본장이 쉬었기 때문에 아마 이민이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 시장이 좋다면은 오늘 잘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61선 안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크게 안 올라도 되거든요. 지금 61선까지의 거리가 지금 뭐 0.2%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0.2% 이상만 상승해서 마감이 되면은 우리 시장 오늘 61선 탈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1선 탈환이 되는 게 61선을 깼던 게 지금 보면은 지난 4월 22일이거든요. 그래서 61선 다시 안착을 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 뭐 종목 장세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코스피가 이번에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코스피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아마 2,750선 정도 그 정도까지의 반등이 좀 지금 121선 살짝 아래쪽이죠. 그리고 이제 박스권 상단이기도 하고 요 정도까지의 반등은 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상 갈 수 없느냐?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 간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걸음걸음마다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하나씩 좀 살펴보는 필요가 있죠. 그 이전에도 사실 그 2,700선에 저항대가 있어요. 그 2,700선에서도 한번 막힐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잘 가면은 이번에 2,750선 정도까지는 한번 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 얘기는 시장에 아직까지 방향성을 논하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시장에 어떤 주도 섹터가 생긴다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 이렇게 뭐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일 이제 유리한 것은 중장기 투자 뭐 정말 마음 먹고 장기 투자하시면 돈 버시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마음 먹고 장기 투자를 들어갔는데 막상 또 나중에 시장 반등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보다 속도가 느리면은 마음이 또 흔들려서 또 종목 갈아타기 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 투자 뭐 신규 진입을 하실 때 장기 투자보다는
지금은 아무래도 좀 단기 스윙 정도, 뭐 스윙이라 그러면은 한 10%에서 15% 정도의 수익률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인제 중기 전망이 좀 강한 종목들, 하반기의 실적 상승이 지금 예상이 되고 지금 굉장히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 또 내년도 실적 상승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의 단기적인 스윙 접근은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반등이 또 나오기는 시장 반등이 조금만 나와도 아마 새로운 테마군들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테마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 보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계속해 가지고 반도체랑 자동차, 투자가 굉장히 좀 강한 섹터죠. 요런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아마 인제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때도 반도체 자동차 쪽에서 골라 보시면은 쪼끔 움직임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쪽들 좀 잡아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제가 골라 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SFA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쪽에서 한 종목 골라 봤어요. SFA 반도체는 뭐 1 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지금 시장 컨센은 하반기에 대한 컨센은 너무너무 확실한 종목이고 지금 옆으로 횡보 중이죠. 제가 인제 투자 방법을 단기 스윙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은 밑에 이평선을 또 지지가 좀 되고 있어서 뭐 반등이 나온다면은 또 한 10% 정도 수익률 목표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한번 가져 보시기 바라고요. 또 영업무역이 있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지금 시장 컨센이 좋고 1 분기 실적도 잘 나왔는데 미국의 나이키가 지금 주가가 안 좋은 바람에 위로 가려다가 못 가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 가지고 당분간 좀 박스권 행보를 할 겁니다. 근데 시장 대비해 상당히 강하죠. 이동평균선이 아직까지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 가지고 스윙 형태로 목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진중공업도 골라 봤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른 종목들의 특징을 가만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뜻은 시장은 지금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지만 이 종목들은 다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시장 때문에 위로 가지는 못해도 횡보 정도는 해 주는 종목들이죠. 이 얘기는 수급이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지금 조선 쪽에는 뭐 여러 가지 선사들 같은 경우에 우려감들도 있죠. 러시아 건이 취소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런 인제 협력 업체들, 특히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하고 이포조선 쪽의 도크 협력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단기 스윙으로 접근하기 뭐 좋은 요런 3 종목 정도 골라 봤으니까요. 고런 형태로 아직까지는 너무 그렇게 길게 보지 마시고요. 전망 좋은 종목들 잡아서 짧게 보는 그런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UAM 그리고 또 원전 뭐 이쪽에서 짧게 대응을 해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쪽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또 짧은 수익을 내시면서 기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친절하게 종목까지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 가질 섹터로 반도체, 자동차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보시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워낙에 좀 광범위하잖아요. 뭐 자율주행도 있고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섹터도 있고요. 그 중에서 조금만 압축을 해본다면은 뭐 완성차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쪽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자동차 부품 쪽을 저는 아무래도 뭐 완성차보다는 쪼끔 더 완성차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 때. 하지만 인제 주가 탄력상으로 봤을 적에 좀 기대 수익률도 보면 이제 부품 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자동차 쪽을 고르실 때는요. 현대차 그룹이 지금 미국 쪽에 투자하는 것을 감안을 할 때 미국에 공장이 있는 부품 업체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종목까지 지금 오늘 너무 많이 드려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어쨌든 미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현대차 그룹과 현지에서 협력하는 업체들, 이 정도만 아마 힌트를 드려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 보시고, 또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위아 이런 업체들은 꾸준히 앞으로는 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호재들이 부각이 되는 시장에 오게 되면은 또 그런 호재들을 타면서 갈 수 있는 업체들이니까 그쪽은 뭐 좀 중기적으로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 진출을 해서 현대 혹은 기아와 같이 좀 계속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업체, 충분한 힌트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 토마토 투자 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